안녕하세요. 마음키움연구의 상담심리사 박수빈입니다. 오늘 저는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지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정말 스마트한 시대죠? 스마트폰은 디지털 시대를 대표하고 우리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마음 한켠에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불편감을 갖고 있거나 혹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올바른 스마트폰 지도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른이 된 우리들도 이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특히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소통하고 게임하며 놀고 나아가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억지로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손에 쥐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죠. 요즘 들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스마트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지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인 DSM-5에서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 혹은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진단 기준은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진단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는 중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 혹은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 혹은 내가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활 습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에서 첫 번째 살펴보아야 할 것은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과 빈도입니다. 아이가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살펴보다 보면 아이의 기질적 성향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늘 새로운 자극을 원하죠. 물론 아직은 넓게 볼 수 있는 메타인지가 발달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자극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빨간색을 늘 보던 아이가 파란색을 발견했을 때 더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자극을 보고, 듣고, 만지면서 학습합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아이들에게 늘 새롭고 즐거운 자극을 주는데요. 만약 아이가 일어나서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려고 한다면 우리 아이에게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찰해야 하는 것은 무언가에 집중하는 시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릴수록 집중하는 시간이 짧고 성인이 될수록 집중 시간이 길어지죠. 만약 내 아이의 발달 연령에 따른 집중 시간이 현저하게 낮다면 주의력을 흐트러뜨리는 다른 자극이 있거나 산만하게 만드는 심리적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특히 즐거운 놀이에 집중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놀이 문화는 아이의 인내력과 자존감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놀이를 할 때 얼마나 집중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얼마나 집중하는지, 어떤 놀이를 하는지, 그 놀이를 통해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지 잘 관찰하는 것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인입니다. 다음으로 관찰할 것은 아이가 하루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총 사용 시간을 확인하고 그 중에서 교육 듣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SNS나 인터넷을 하는 시간 등을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 사용 시간과 세분화된 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이후 아이에게 맞는 지도 방법을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부모나 보호자가 없을 때 하는지, 혼자 있거나 지루한 시간에 하는지, 누군가와 다투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 하는지, 밥을 먹을 때 하는지, 잠을 자기 전에 하는지 등등 아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확인한다면 우리 아이가 왜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게 되는지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생활 습관은 바로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 때 아이의 행동 패턴입니다. 짜증을 내거나 소리 지르기, 던지기, 떼쓰기, 계속하겠다고 우기기, 폭력적인 행동 등의 외현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숙제를 미루거나 자주 지루해하거나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수면 시간이 감소되었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집중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다면 혹은 가만히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2차적인 행동 특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생활 습관을 확인하였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무엇일까요?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현저성이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즉, 스마트폰이 일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영역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이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아이들의 조절 능력은 점차 상실됩니다. 사용 시간에 대한 조절력이 감소되고 더욱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문제적인 결과, 즉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만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거나 조절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 상태를 바로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의 증상을 살펴보면 사실 중독과 매우 흡사합니다.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행동을 통제하는 경우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가 지속되면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의 인지 능력, 주의력, 신체 능력이 저하됩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과 자극을 통해 학습을 하고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면서 환경적 성격이 형성되고 관계의 기술을 배우고 적응력을 키우면서 자아를 찾아갑니다. 인지 능력은 상황이나 맥락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단기 및 장기 기억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과의존하게 되면 인지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단순하고 쉬운 자극만 집중하게 됩니다. 다른 중요한 능력은 주의 집중력입니다. 주의 집중력을 잘 발휘하게 되면 자신이 해낸 것에 대해 성취감을 얻고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잘 해냈다는 그 자존감으로 인해 인내력과 효능감도 증가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과의존을 하게 되면 쉽게 피로해지고 선택적 자극에 대한 주의만 하게 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무기력도 자주 느낍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게 될수록 움직임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형성되면서
점점 감정 역시 변하게 됩니다. 무기력과 낮은 자존감은 감정 조절을 힘들게 하고 더 통제할 수 없게 만드는데요. 자기를 비하하거나 부정적인 사고가 늘어나면서 우울, 불안, 분노와 같은 감정들을 과도하게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난 쉬운 것만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자주 들면서 난 그걸 할 수 없어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사회적으로 위축이 되고 또래 관계에서의 두려움 역시 커집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점차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스마트폰 과의존, 도대체 왜 일어날까요? 스마트폰 과의존을 하는 뇌는 다른 중독자들의 뇌와 매우 비슷합니다. 쉽게 말해 더욱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후두엽으로 자극이 들어오면서 쾌락 중추를 통해 측자핵으로 정보가 전달됩니다. 이때 도파민이 방출되죠.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로 기분을 좋게 하고 흥분되고 고양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도파민이 적절히 분비되면 활동력이 증가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과도하게 도파민이 분비되면 강한 자극만 요구하게 되고 주의력과 인지능력, 정서불안, 수면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자주 하게 되고 생각의 깊이는 점점 얕아지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나 이해 및 판단 능력은 점차 저하되는 것입니다. 특히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후두엽만 발달하고 전두엽의 기능은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전두엽은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고 인지능력, 성격과 인격을 형성하는 부위인데요. 후두엽만 발달된 뇌는 각성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조절 능력과 통제 능력 역시 상실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스스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조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이 아주 작고 단순한 활동으로 다양한 시각 정보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몇 번만 움직여도 다양한 컨텐츠를 볼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 정보들이 주어지면서 재미까지 있죠. 주의력이 특히 낮은 10세 미만의 아동들이 스마트폰에 자주 노출되는 경우 ADHD와 같은 발달 장애가 유발되기도 하고요. 나아가 다른 정신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두엽의 언어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대화 기술이 낮아질 수 있는데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저하되면서 소통을 하기보다는 행동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지루함을 견디는 힘은 떨어지고 더욱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아동일수록 스마트폰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론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스마트폰 지도를 해준다면 아이들의 학업이나 진로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지도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사용 패턴 확인하기. 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용 시간과 빈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용량을 알았다면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게임을 주로 하는지,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는지,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사실 요즘 상황적으로 밖에 나가서 놀면서 오감을 발달시키고 친구들을 사귀는데 제한적이죠. 그래서 어떤 아이는 게임을 하면서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힘들게 얻어야 하는 것들이 게임의 세계에선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성취감을 얻고 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들이 그것을 통제할 때 과도하게 화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게임 속의 캐릭터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취감을 더 빨리 얻기 위해서 현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다른 요인으로는 어떤 아이들은 게임에서 친구를 만나고 친구와 함께 게임을 즐기는 과정이 즐거워서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아이가 친구를 사귀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인터넷이나 SNS를 많이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도 사실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싶거나 세상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늘 관심과 사랑을 원합니다. 쉴 새 없이 이야기하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고 자아 경계를 단단히 만들어가는 거죠.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사랑, 안정,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절과 실패 경험을 통해서 좌절과 두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적절한 좌절 경험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술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늘 긍정적인 경험만 해서는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통한 소통은 다소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면서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글과 이미지만으로 사람과 소통해야 하죠. 제대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상대의 감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렵고 자신의 감정 역시 단순화되어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상적이고 가벼운 관계만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남들 앞에 잘 보여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사용 패턴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아이가 스마트폰을 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을 하는 아이는 단순 활동과 자극에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활동을 할 때도 상대적으로 적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하지 않을 때에도 TV를 보거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아이에게는 다양한 활동을 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사용 패턴을 확인했다면 두 번째,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느끼는 사소한 좌절 경험도 매우 큰 고통과 괴로움으로 다가오죠. 만약 우리 아이가 부모의 싸움이나 다툼을 자주 보고 있다면, 형제나 자매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면,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렇게 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한 아이들은 강한 우울감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가 바로 스마트폰인 거죠. 스마트폰은 아이들에게 유일한 휴식처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아이에게 슬픔과 괴로움을 주지 않아요. 거기다가 즐거움을 많이 선사하죠. 결국 우리 아이는 누군가의 올바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또 하나는 심심하거나 지루해함을 자주 느낄 때 스마트폰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낄 텐데요. 우리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뛰고 놀면서
에너지를 소진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요즘은 그럴 만한 상황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 에너지 소진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에너지 넘치는 것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아이에게는 다양한 활동을 할 기회가 필요한 것이겠죠. 또 하나는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또래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해주면 되겠지만 요즘은 참 어렵죠. 또한 아이의 기질마다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스타일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먼저 다가가 말을 걸지만 어떤 아이는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죠. 부모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가가는 스타일을 살펴보고 어떻게 소통하고 노는지 살펴보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대인관계 기술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이의 패턴과 욕구를 알았다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주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따라오셨다면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지도 방법 세 번째, 올바른 규칙 설정, 즐거운 운동과 취미, 친구 사귀기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아이만의 맞춤법이 필요하겠죠? 아이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부모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욕구와 패턴을 보이는지 다시 한 번 더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이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부모는 아이에게 너무 맞춰줄 필요도 그렇다고 과도하게 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바로 올바른 지도 방법과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관적인 태도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떤 상황에서는 아이에게 허락해주고 어떤 상황에서는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혼란감을 겪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허락해주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아이를 혼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한 부모님은 허락해주고 한 부모님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양육자 간의 태도가 불일치할 때도 아이들은 혼란감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때 아이들은 자신이 유리한 쪽의 부모와 관계를 형성하면서 잘못된 관계를 배우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올바른 스마트폰을 지도하려면 가족들이 모두 다 같이 합의하고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일관적인 지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이야기할 시간을 마련했다면 이제 아이와 함께 정말 원했던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용기가 조금 더 있는 분들이라면 그동안 아이에게 충족해주지 못했던 욕구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 행복이가 외로워서 핸드폰만 계속 하는 건지 엄만 정말 몰랐어. 그동안 그것도 모르고 화만 내서 미안해. 엄마는 행복이가 정말 외롭지 않게 도와주고 싶어.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아이에게 사과를 하는 것은 아이가 적극적으로 규칙에 동참하도록 하는 문을 여는 과정입니다. 가능하다면 아이를 한번 꼭 안아주거나 스킨십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규칙은 단순하고 쉬우면서 적은 개수로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자면 밥 먹을 때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기, 숙제를 먼저 한 후에 30분 사용하기,
자기 전 1시간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기, 4시에서 6시까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이런 식으로 아이와 함께 규칙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규칙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잘 지키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규칙을 지켜야 할 이유나 동기가 있을까요?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지켜야 할 동기는 없습니다. 때문에 규칙을 설정하셨다면 보상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그 보상 역시 아이가 원하는 것이어야겠죠? 성취감이 강한 아이일수록 보상에 대한 열정이 더 강할 것입니다. 규칙을 하나 지킬 때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한 가지 충족해 줄 수도 있고요. 만약 그것이 바로바로 줄 수 없는 보상이라면 스티커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스티커의 개수를 정하고 스티커를 모아서 다른 원하는 큰 것을 얻을 수도 있죠. 쉬운 규칙은 1개, 어려운 규칙은 2개.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규칙에 따라 용돈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그 용돈을 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직접 살 때 그 성취감 역시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겠죠? 저의 경우 아이가 원하는 것은 현질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현금 거래를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규칙을 초반에 시작할 때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건 역시 좋습니다. 일정 금액을 모아서 원하는 현질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초반에 아이가 더욱 적극적으로 규칙을 지키려고 하겠죠. 규칙을 지키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아이에게는 자연스럽게 조절 능력이 생기고 습관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른 규칙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규칙에는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초반에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어려운 것들로 늘려나가고요. 보통은 1달 정도의 시간의 텀을 두고 규칙을 하나씩 바꿔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후 조금씩 단계를 늘려가고 난이도도 조정하고 아이가 원하는 보상품도 자꾸 변하면서 아이가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규칙을 설정했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다양한 신체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가족과의 운동은 아이들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 아니라 활동성을 늘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가족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함께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칭 등을 집에서 하면서 활동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잘 되지 않는다면 아이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원에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만들기나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집에서 전시회 같은 것을 해봐도 좋겠죠. 그러면 아이가 더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책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책 내용을 가족들에게 들려주면서 이야기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딱히 좋아하는 것이 없다면 어떡하죠? 사실 우리 아이들은 칭찬에 정말 약합니다. 때문에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폭풍 칭찬하시면서 한 가지씩 도전해 보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은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적 상태로 만듭니다.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만들죠.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혼내기보다는 할 수 있어, 잘하고 있네 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 사귀기입니다.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서 친구들을 사귀는데 그치지 않고 같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 초대를 하거나 같이 놀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한 후에 아이가 어떻게 친구들과 소통하는지 잘 살펴봐 주세요. 살펴보다 보면 우리 아이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대인관계 기술을 알려주시면 되고요. 친구에게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라고 알려주실수록 아이는 금방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과의존을 하는 것은 잘못된 습관에 의한 우리들의 생활 패턴입니다. 때문에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 진행이 되다가 다시 원상복귀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진행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